안녕하세요. 블루칩 선물교육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숫자 1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목소리 들리시는 분들은 숫자 1 한번 눌러주세요. 네, 아직 접속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숫자 1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블루칩 선물교육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물 체험을 신청해주신 우리 블루칩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하여 간략하게 우리가 매매하게 될 선물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목소리 들리시는 분들 숫자 1 한 번만 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물 옵션 트레이딩에 대해서 짧고 굵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은 주식과는 다르게 이제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생 상품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파생 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동되는 기초자산의 가치에서 파생되어 나온 상품을 말하는데요. 저희는 그 파생 상품 중 선물과 옵션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란 이제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라고 합니다. 간편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선물 매매란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향성 매매라고도 합니다. 매매하는 방법을 저희 KRX 모의투자 HTX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행하는 HDS 프로그램은 이제 각 담당자분들한테 설명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실전 투자에 앞서서 3시간 동안 이제 거래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은 선물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오른 가격에서 매도하여 차이만큼 수익을 거둬갈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무포지션 상태에서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선물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하여 떨어진 가격에서 재매수하면서 그 차이만큼 수익을 거둬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물과 선물의 합성 포지션을 구축하게 된다면 하락장에서도 손 놓고 손실폭이 커지는데 지켜만 보는 매매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매매를 하면서 현물에서의 손실분을 메꿀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란 특정 자산을 특정한 날에 특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혹은 팔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옵션의 종류에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선물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지수 상승을 예상할 때에는 콜옵션을 매수하여 매도로 차익을 실현하고 지수 하락 예상 시에는 풋옵션을 매수하여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선물과는 다르게 옵션은 반드시 매수해서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우리가 차주부터 매매하게 될 선물과 옵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선물과 옵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으로 보고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선물 옵션에 대해서 들어보셨던 분들은 선물이 위험하다 또는 전재산 날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말이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로 이제 실제로 선물 옵션 트레이딩을 하면서 저희 블루칩은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과 둘째, 기준값에 의거한 트레이딩 및 올바른 투자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패 사례들은 선물 옵션에 대한 이해 없이 고수익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몰빵에 가까운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요. 즉 잘못된 투자 심리와 투자 전략으로 하신 것인데 이건 굳이 선물이 아니더라도 뭐 주식이나 뭐 다른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죠. 몰빵은 항상 안 좋은 겁니다. 분산 투자, 비중 투자 하셔야 되고요. 저희 신호대로만 따라와 주신다면 우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수익이 이렇게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선물 트레이딩을 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지수가 상당히 고점에 위치해 있죠. 지금 조정장은 불가피할 텐데요. 상승 매수에서 수익이 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현물과 상승과 하락에 모두 베팅 가능한 선물, 어디에 투자하시는 게 현명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될까요?
지금 가뜩이나 이제 현물로 인한 손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고 자금이 묶여 있어서 짜증이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선물의 장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현물과는 다르게 선물은 약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을 찾으시는 것보다는 50%의 상승 또는 하락의 확률에 거는 것이고요. 둘째로 시장이 하락한다면 주식의 손실폭이 커지고 대응이 불가능하실 텐데 선물은 외려 매도 포지션 또는 풋옵션의 경우 수익이 가능하시게 되죠. 셋째로 주식에는 이제 자본 잠식, 상장 폐지 등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선물은 해당 리스크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걷어가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선물은 현물에 비해 레버리지 비율이 약 7배에서 8배 정도 되기 때문에 1천만원 기준 추세만 잘 타준다면 하루에 30만원, 300만원도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수익을 내드려 왔고요. 하락장에도 손 놓고 마냥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저희 블루칩이 무료 교육과 모의투자 리딩을 통해서 선물 매매의 수익을 먼저 경험시켜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만드는 것이 필수 전략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현물로는 제한될 수 있는 수익이 선물 체험으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잘 따라와 주신다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이제 현물과 합성 포지션을 구축하게 된다면 꼭 준비해 두셔야 하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짧은 교육 마무리에 앞서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성님께서 하루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이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만 잘 타주신다면 하루 30만원, 300만원도 어렵지 않은 수익이 되실 거예요. 네, 먼저 인중님 얼마가 있어야 할 수 있나요?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제 선물의 경우 개시증거금 최소 1천만원 정도를 구비해 두셔야 매매를 잘 따라와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병현님 신호는 문자로 주나요? 당연히 문자와 서버에서 알림으로 같이 드릴 겁니다. 해피콤보님 반대로 손실은 어느 정도 될지 여쭤보셨는데요. 손실이야 저희가 손절값을 짧게 갖고 가기 때문에 큰 손실폭으로 손실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이제 반대로 그 추세를 보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는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룰루님 기본 자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투자자들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1천만원 기준 한 계약 기준으로 기준을 잡고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병현님 하루 몇 번 정도 매매하시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추세 보이면은 끝까지 추세 쫓아서 수익 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실전 트레이딩 같이 진행하게 된 선물 마스터라고 합니다. 블루칩 파트너스 대표님께서 회원님들께 수익, 최소한 계좌 수익률 10% 이상을 선물해드리고 싶다 해서 초대되었는데요. 조금만 더 제가 디테일한 설명 드릴게요. 자, PT는 접겠습니다. 자, 우리 메모장이랑 HTS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이해가 쉽도록 제가 현물을 가지고 브리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천이 이제 위탁증거금이고요. 실제로 선물 1계약 들어가는 자금은 1계약에 810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리스크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미니 선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전 트레이딩 하면서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에 앞서 회원님들이 왜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고 수익이 더 크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자리에 계신 분들 1한번만 입력해 주십시오. 자,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들 1한번씩만 입력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드리는 설명은 회원님들 각자 혼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전 트레이딩에 용이하다. 즉 가치 투자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HTS를 통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혹시 종목 중에 궁금하신 거 혹시 난 이 종목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난 정말 이 종목이 궁금해.
제가 마이크를 끄고 혼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다시 설명 갑니다. 그럼 간단하게 삼성전자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노란 박스를 친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시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투자의 기준입니다. 지금 계속 마이크가 꺼져서 와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자, 뭐부터 구해야 하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와 그리고 단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스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장기 1개월 이상으로 볼 것이냐의 관점에서 정해야 하는 것이 뭐다? 매입 시기다. 자, 그러면 매입 시기를 고를 때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뭐 투자 주체는 어디에나 있다고 하지만 거래량이 죽어있는 종목과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의 차이가 뭡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 가서 듣고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교육해 드릴 때 듣고 익히시고 혼자 적용해 보셔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수익을 혼자서도 볼 수 있다. 잘 들어두십시오. 자, 거래량이 죽어있는 종목과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의 차이가 뭡니까? 자, 차트는 옆으로 기어도 됩니다. 근데 차이는 거래량이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냐 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주체가 있냐 없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이 뭐다? 시세 분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혹은 바닥 탈출을 어디에서 진행했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봐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1 한 번만 입력해 주십시오. 자, 진도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답변이 느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1 한 번만 입력해 주세요. 제 거 다 배우시려면 끝도 없습니다. 자, 코로나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자, 여기라고 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시작됐는데 코로나가 최대 저가를 36,850원을 만들었네요. 최저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디서 진입을 해야 하죠?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 진입을 해야 하죠. 맞습니까? 자, 2019년 1월 4일 날 음봉 도찌가 나왔습니다. 도찌는 변곡이라는 걸 의미하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움이 붙었다. 근데 1월 4일 종가를 보니 매수세가 조금 더 유리했다. 매수세가 조금 더 많았다라고 거래량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7일 날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가 3.87% 고가를 형성하고 종가는 38,750원에 마감을 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이신다 하시는 분 1. 자, 여기까지 보이신다 하시는 분 1. 그리고 목소리 들리시죠? 목소리 안 들리시는 분 없죠? 자, 1월 4일 저가 얼마? 자, 제가 간단한 소스만 하나 드릴게요. 1월 4일 저가 얼마? 저가 얼마입니까? 36,850원 맞습니까? 삼성전자 1월 4일 저가 36,850원. 저는 보통 5%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오고부터 투자 주체가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 매수 진입 시기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봅니다. 그 다음날 1월 7일 고가가 38,900원입니다. 삼성전자 1월 7일 고가 38,900원. 그럼 양일간 36,850원으로부터 38,9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5% 이상이 상승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정확히 5.5%가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36,850원 더하기 38,900원 나누기 2 얼마입니까? 얼마죠? 37,875원. 자, 맞습니까? 자, 최초 1월 4일 저가를 만든 36,850원과 그 다음 1월 7일 3.9%의 상승을 일으킨 고가 38,900원.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니까 37,875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투자 주체가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연일 음봉 중에 양봉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차트를 돌리려나? 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나는 37,875원이라는 기준가를 두고 기준값입니다. 나는 리스크를 얼마나 감소할 수 있을까? 자, 나는 리스크를 얼마나 감소할 수 있다? 내가 최초 매입 시 내가 손절하는 폭이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10%다 라는 철학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5%면 나는 손절한다 하시는 분 1.
자, 나는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본다. 2. 자, 지금부터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요. 자, 대략적으로 잡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나는 마이너스 5%까지 감내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9750원 정도의 매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나는 10% 정도까지도 리스크 감내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1,500원까지도 매입이 가능하시죠. 제가 지금 현물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준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나는 5% 리스크가 감내 가능해서 39750원에 살 수 있고, 나는 마이너스 10%도 가능해서 41,500원에도 매입이 가능해. 37875원이 기준값이니까 나는 휩소 감안해서 37,500원이 이탈되면 손절할 거야. 첫 번째 손절값을 먼저 구한다. 두 번째, 내 리스크 감내 값을 구한다. 세 번째, 매입 적정 시기를 도출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그 다음날 샀어요. 삼성전자를. 39,750원이건 41,500원이건. 그러면 내가 손절을 하기로 마음 먹은 최초 손절값이 37,500원입니다. 기준값이 37,875원이니까 휩소까지 감안해서 손절값을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 한 번만 입력해 주십시오. 자,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답변 빨리빨리 주시면 진도 조금 더 빨리빨리 나가면서 실전 트레이딩에 활용할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7,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 다음날로부터 37,500원을 이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이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탈 안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 건데 양봉이 생길 때마다 기준값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여기에도 기준값이라는 게 생길 거고, 여기도 기준값이라는 게 생길 거고, 여기도 기준값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자, 기준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것도 있고, 고가와 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의 절반값이 기준값이라는 거는 지금 회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뭘로 이제부터 설명을 하느냐? 자, 최초는 우리는 손절값만 가지고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손절값이 안 왔죠? 손절값이 안 왔잖아. 그러면 이거 지금 나는 약손실이거나 수익 중이라는 얘기인데 트레이딩 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근데 그 다음날도 상승을 했어. 그래서 새로운 기준값이 생겼어. 그럼 이건 뭐? 1차 확정이익값. 확정이익값을 이탈하면 나는 이익 청산을 한다. 지금
39,000원짜리가 1차 확정이익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날도 이탈을 안 해. 그 다음날엔 39,800원이 됐어. 기준값이. 자, 그러면 2차 확정이익 값이 38,900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39,800원의 이탈은 없었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준값은 또 우상향 되겠죠. 계속 우상향 됩니다. 자, 이탈하면 청산, 다시 돌파하면 뭐? 재매수. 그래서 한 종목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놀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많은 종목을 가지고 순환매를 한다? 그런 개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왜? 지금 보신 건 우량주니까, 기업 가치주니까, 코스피 200 지수 안에 드는 종목이니까. 거래량은 일정하죠. 테마 종목들이 물론 수익 스프레드가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특히 바이오 관련주들, 제약 관련주들, 뭐 통틀어서 의약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걔네는 거품만 있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펀더멘털이라는 걸 계산할 수 없고 PBR, PER이 걔네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왜? 걔네는 매출액과 영업실적으로 평가받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셨다시피 기준값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확정이익 값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청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답변들 한번 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기준값 이탈까지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파하면 뭐? 다시 산다. 왜? 투자 주체가 있으므로 아직 존재한다. 이탈하면 다시 판다. 투자 주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량은 가격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이 가능하다. 장대양봉이면 뭐다? 매수세가 이겼다. 처음에 들어온 투자 주체가 아직 나가지 않았다. 기준값이 우상향 된다. 투자 주체가 계속 불타기 하면서 평단은 올리고 있지만 수익 구간으로 수익금을 계속 키우고 있다. 그게 거래량에 대한 해석입니다. 거래량이 먼저가 아니라 가격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직관적으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고 나서 거래량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이룬 사람만이 인터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실패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걸어온 길을 과정이 아무리 좋았어도 현재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가격입니다. 상승했으니까 거래량에 투자 주체가 들어왔고 투자 주체가 현재 단가를 올리면서도 수익금을 키우고 있다. 거래량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지. 거래량을 먼저 보고 투자를 한다?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7 한 번만 입력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보시죠. 우리 코덱스 레버리지로 가죠. 자, 제가 오늘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투자 또한 기준값을 통해서 매수 기준값, 매수 지지값이 있고 매도 저항값이 있습니다. 고점에서도 가능하죠. 저점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면
스윙 트레이딩은 주봉을 보고, 장기 트레이딩은 월봉을 보고, 단기 트레이딩은 일봉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요거 하나, 기본 상식 하나 배워가시죠. 자,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 인덱스 펀드입니다. 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시장이 코스피가 1% 상승을 하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2% 상승을 하는 구조에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코덱스 선물 인버스로 시장 하락 시에 해지를 한다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코덱스 인버스는 해지 상품이다라고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자, 나는 인버스 상품이 해지 상품이라고 들었다 하시는 분 1 한 번만 입력해 주십시오. 자, 코덱스 인버스라는 걸 잘 모르십니까? 자, 코덱스 인버스라 함은 시장이 하락 시에, 즉 코로나 때죠. 시장이 하락할 때 반대로 상승을 하는 포지션에 있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시장 하락 시에 해지를 한다는 말을 많이들 하죠.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자, 이번엔 O 한 번만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메신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라는 상품을 잘 모르시는 거죠? 자, O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인덱스 펀드는 투자 집합 자산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상승, 하락 시에 수익률을 더 높이 가져가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자, 코스피 200 지수가 있듯이 이 안에는 20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제일 잘 갈지 하락할지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바스켓 매매를 하게 되면 뭐에 더 수급이 몰리는지 쏠리는지 나중이 되어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만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진 집합 자산이 ETF다. 즉 ETF는 메인 트레이딩 상품이지 절대 해지 상품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디 가서 ETF 코덱스 인버스로 누가 해지를 한다, 해지를 할 거다, 하락 시에는 인버스를 사야 한다라는 헛소리를 하게 되면 너 투자 잘 모르지? 너 투자도 모르면서 어서 주워 들은 걸로 헛소리 하는 거지라고 한마디 내뱉으셔도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자산이 1천만 원인데 시장이 5% 하락을 했어. 근데 내 투자 종목이 비중이 70%야. 약 5%, 시장이 5%니까 종목들이 7% 정도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700만 원에 마이너스 7%면 얼마죠?
아마 시장이 7%가 떨어지게 된다면 10% 이상도 하락을 하겠죠. 700만원에 마이너스 10%면 얼마입니까? 자, 7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인버스, 선물 인버스도 아니고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는 시장 1% 하락에 마이너스 1%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7% 상승하는 걸로 현재 내 투자 종목에 대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못한다. 실제 해치를 해야 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이다. 시장이 7% 정도 하락을 했으면 풋옵션은 약 300% 이상이 상승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300%라고 했을 때 내가 손실 본 금액 70만원이면 300% 상승이면 옵션 얼마만 들어가도 70만원이 메꿔지죠? 자, 25만원 곱하기 300% 해보겠습니다. 얼마죠? (75만원) 맞습니까? 자, 75만원 맞다 하시는 분 1. 자, 해지라는 건 소비중을 가지고 내 투자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패 역할이 되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해지용 상품은 메인 트레이딩 상품이 아니고요. 보조 트레이딩 해지용 상품이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고 약간의 자금으로 내 위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끔만 세팅을 해놓는 게 바로 해지다. 그게 옵션이다. 옵션으로 적극적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옵션을 가지고는 해지용 상품으로만 활용을 한다. ETF 인버스로 하락 시에 대응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옵션은 그만큼 스프레드가 크기 때문에 소비중을 가지고 내 투자 자산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트레이딩 중에 현금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현금 비중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소 내 투자금의 20-30%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왜 현금 비중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현금 비중의 필요성은요, 어떤 분들은 물타기라고 합니다.
뭐 물타기가 추가 매수이고 추가 매수가 물타기고. 근데 실제 최초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이유는 내가 7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데 나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가 마이너스 5%야. 그러면 손실금 35만 원. 최소 내가 8번 혹은 10번 트레이딩을 하게 될 경우 승률은 30%가 넘고 손실금보다 수익금이 더 많이 쌓여. 라는 트레이딩을 할 때 같은 비중으로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현금 비중을 챙겨두고 확보해 둔다. 현금 비중은 물타기나 추가 매수용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트레이딩 전략을 짜고 몇 횟수, 내 승률에 따라 수익이 손실보다 큰 횟수에 맞춰 현금 비중을 나눠 놓는다. 이게 현금 비중의 실제 확보 이유입니다. 자, 해서 회원분께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